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생일날 일어난 일을 시작으로 지난 5년간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낱낱이 고백해 보려고요. 사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제가 겪은 일들이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2년 전 시어머니의 생일이었어요. 평소처럼 온 가족이 모여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준비했죠. 항상 그랬듯이 저는 아침 일찍부터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요리들을 준비했어요. 제가 요리에 자신 있는 건 어쩌면 우리 엄마의 영향이 컸을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30년간 엄마의 밥상이란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저를 키우셨거든요. 그날도 모든 게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손님들 앞에서 며느리 자랑을 하셨고 시누이는 평소처럼 휴대폰만 보며 구석에 앉아 있었죠. 하지만 저녁이 되고 술잔이 여러 번 오가자 시어머니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음식은 참 잘 차려오는데 너희 엄마는 뭐 하시냐? 또 그 허름한 식당에서 밥이나 팔고 계시나? 아이고 그 몇 푼 번다고 이럴 때 좀 와서 도와야지. 순간 손에 든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5년간 참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남편을 처음 만난 건 5년 전이었어요. 제가 운영하는 작은 회사의 거래처 미팅을 하러 왔었죠. 당시 저는 스타트업 대표였고 남편은 중소기업 영업부장이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부드러운 말투에 꼼꼼한 일처리, 무엇보다 제 일을 존중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2달 정도 거래처로만 만나다가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날 남편은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물어보더군요. 식당 하시는 어머님 덕분에 이렇게 요리도 잘 아시나 봐요. 저는 그때 기분 좋게 웃었어요. 보통 남자들은 제가 엄마의 식당 일을 도왔다는 걸 알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오히려 존경스럽다며 엄마 이야기를 더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발전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남편이 먼저 프로포즈를 했어요. 물론 저도 남편이 좋았고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것까지 순조롭게 진행됐죠.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가던 날, 저는 엄마가 정성스레 만드신 음식을 가져갔어요. 30년 경력의 실력으로 만드신 최고의 요리들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아이고 이런 걸 다 식당 음식은 좀 그렇지 않나? 우리 집은 원래 밖에서 사온 음식은 잘 안 먹는데. 그때 시누이가 던진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오빠 올케 언니네 식당이 막걸리도 파나 봐. 소문난 맛집인 줄 알았더니. 당시 저는 그저 웃고 넘겼어요. 시누이가 어리니까 시어머니도 처음이라 긴장하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차별은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매번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셨어요. 웨딩드레스를 고를 때도. 아이고 어머니가 식당 하시는데 딸이 저렇게 비싼 드레스를 입어도 되나? 라고 하셨고 예단을 의논할 때도. 너무 비싼 건 부담스러우실 텐데. 라며 은근히 무시했어요. 그때 당시엔 부담스러울까 걱정을 했던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분명한 무시였죠. 결혼식 전날 더 큰 사건이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갑자기 저희 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온다는 말 한마디 없이 찾아와서는. 이런 말 하기 뭐 하지만 사실 우리 아들이 너무 급하게 결정한 것 같아서 결혼식을 미루면 어떨라 싶어서. 아니 결혼식 전날 대뜸 찾아와서는 결혼식을 미루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뒤늦게 따라온 남편이 그런 게 아니라며 자기 결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끌고 나갔어요. 이때라도 제가 생각을 고쳐먹었다면 이런 일은 겪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남편을 너무 좋아했기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식 당일 시어머니는 하객들 앞에서 저희 어머니를 소개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식당 하시는 분이라고 강조하셨어요. 예식장 로비에서 하객들과 인사를 나눌 때마다 이런 식이었죠. 저기 계신 분이 사돈인데 음식점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살은 좀 찌울 것 같네요. 하하. 웃음소리 속에 숨겨진 비웃음이 느껴졌지만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오늘만 지나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패백 때 벌어진 일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하신 패백 음식을 시어머니는 손도 대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뭐하러 굳이 패백 음식까지 동네 식당 음식은 좀 그렇지 않나. 하객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셨지만 그저 웃으며 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셨죠. 그때 신우이가 던진 말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음에 좋은 데서 패백 음식 시켜올게요. 올케 언니 엄마처럼 식당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집이 낫잖아요. 패백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역시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는 시어머니가 매주 주말마다 우리 집에 오셨어요. 처음에는 며느리 걱정이라며 음식도 해주시고 살림도 도와주신다고 하셨죠. 하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좀 짠 듯하네. 이건 너무 조미료 맛이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보내준 반찬들을 먹어보시더니 식당 하시면서 음식 맛을 낼 줄 모르네. 동네 식당이라 그런가 순 조미료 맛이야. 라며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도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애기 가졌으면 조심해야 하는데 너희 엄마가 식당 일로 바쁘시니 내가 자주 와서 너를 신경 써야겠구나. 그렇게 시작된 시어머니의 간섭은 사실상 감시였어요. 제가 먹는 음식, 만나는 사람, 하는 일 모두를 체크하셨죠. 심지어 친정에 가는 것도 못마땅해 하셨어요. 임신했을 때는 편안한 게 최고인데 식당 냄새 맡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쌍둥이 출산은 예정일보다 한 달 일찍 이루어졌어요. 갑작스러운 진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오신 건 역시 우리 엄마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지인의 결혼식 때문에 이틀이나 걸려서 오셨어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던진 첫 마디가 아직도 생생해요. 아이고 벌써 왔어야 하는데 니네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 안 했지. 식당 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어보셨을 테니까. 출산 후 며칠 동안 엄마는 병실을 지키며 쌍둥이를 돌보셨어요. 시어머니는 가끔 들르시곤 했는데 그때마다 저희 엄마를 마치 간병인처럼 대하셨죠. 저기 아기 기저귀 좀 봐주세요. 저기 물 좀 떠다 주시겠어요? 엄마를 저기 하며 부르는 것도 어이가 없었어요. 엄마는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셨지만 저는 속이 끓었어요. 하지만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산후조리원에서도 시어머니의 차별은 계속됐어요. 다른 산모 가족들이 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는 친정엄마가 식당을 해서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 받을까 봐 제가 이렇게 매일 와야 해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매일 1시간 정도만 얼굴을 비추고 가셨죠. 대신 엄마는 식당 일을 잠시 접으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산후조리원을 지키셨어요. 쌍둥이라 손이 많이 가는데도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 없이 아기들을 돌보셨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산후조리원에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제 그만 집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애도 불편해하고 아무래도 식당에서 일하시던 분이라 애기 케어하는 게 조금. 엄마는 아무 말씀 없이 짐을 싸셨어요. 그날 밤 엄마는 결심을 하셨대요. 30년 운영하던 식당을 접기로요. 내가 식당 한다고 우리 딸이 이렇게 차별받을 줄 알았으면 진작 접었어야 했는데. 그때 저는 극구 말렸어요. 하지만 엄마는 단호하셨죠. 식당은 또 열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쌍둥이들 클 때는 지금뿐이야. 내가 손주들 봐줄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겉으로는 안타까운 척했지만 뒤에서는 더 심한 말들을 하고 다녔어요. 봐, 내가 뭐랬어. 식당 그만두게 만들었잖아.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모든 게 다 계획된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출산하기 전부터 이미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거죠. 엄마가 식당을 접으시면 그 자리에 시누이 시댁과 함께 카페를 열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어요. 엄마가 식당을 접으시고 아이들을 돌봐주시기 시작하면서 저희는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드리기로 했어요. 30년 장사하면서 모아두신 돈이 있다고 사양하시는 걸 제가 억지로 설득해서 받으시게 한 거였죠. 돈은 제가 생활비와 함께 남편 통장으로 붙여두고 남편이 엄마한테 드리기로 했어요. 처음 두어 달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한테 갔다가 우연히 통장을 보게 됐는데 이상한 거예요. 2달 입금 내역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엄마는 제 눈치를 보시더니 괜찮다고 돈은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같은 즈음에 시누이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어요. 명품 가방을 메고 다니질 않나, 성형외과를 다니질 않나. 제가 소개해준 회사 월급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소비였죠. 게다가 웬일인지 저희 집에 자주 들르더니 엄마를 마치 가정부처럼 부리기 시작했어요. 저기요, 저 옷 좀 다려주세요. 저기요, 우리 오빠 퇴근하기 전에 김치찌개 끓여 놓으세요.
의심이 커져가던 차에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어요. 남편의 통장 내역을 확인해보니 매달 제가 보내는 200만 원이 신우이 계좌로 들어가고 있더군요. 게다가 그 돈은 곧장 성형외과, 명품 매장, 유흥비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우이의 결혼을 준비한다면서 변호사를 만났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변호사가 아닌 로스쿨 중퇴생이었어요. 빚더미에 앉아있는 사기꾼이었던 거죠. 어느 날 우연히 시어머니와 신우이의 대화를 듣게 됐어요. 엄마 이제 어떡해? 성형수술비랑 약혼 반지 값도 아직 다 못 갚았는데. 걱정 마. 내 올케네 식당 자리 생각해둔 거 있어. 헐값에 넘기라고 압박하면 될 거야. 거기다가 카페 차리면 대박 날 거야.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엄마를 괴롭혀서 식당을 접게 만든 것도, 돈을 가로챈 것도 모두 계획된 거였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 엄마의 식당 자리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더 찾아보니 남편도 큰 충격을 안겨줬어요. 제가 결혼 전 살던 오피스텔을 월세 놓아 수입을 올리고 있었는데 그 집 월세도 모두 시댁으로 보내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실들을 알아가면서도 제가 바로 폭발하지 않은 건 모든 증거를 확실히 잡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지난 3개월간 제가 한 일이라곤 증거 수집뿐이었죠. 통장 내역, 녹음 파일, 각종 증거 서류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시어머니 생일날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죠. 시어머니의 생일날 저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자리에 참석했어요. 평소처럼 음식을 준비하고 웃으며 인사를 나눴죠. 하지만 제 가방 안에는 그들의 악행을 담은 모든 증거가 들어있었어요. 술자리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시어머니가 여느 때처럼 엄마 얘기를 꺼내실 때를 노렸죠. 우리 며느리는 엄마 닮아서 상 차리는 건 잘하네. 근데 니네 엄마는 뭐 하시냐. 생일날 연락 한 통 없고. 어머님, 우리 엄마는 지금 당신 손주들 돌보느라 바쁘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김에 여쭤볼게요. 우리 엄마한테 드리기로 한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순간 시어머니의 당황스런 표정은 잊을 수가 없네요. 신우이는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남편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죠. 갑자기 무슨 소리야? 돈이라니. 이 통장 내역 보시겠어요? 매달 200만 원씩 신우이 통장으로 들어간 내역이요. 여기 성형외과 수술비 영수증도 있고 명품 구매 내역도 있네요. 신우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언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오빠가 준 돈인데. 오빠가 준 돈? 그 돈은 내 돈이야. 우리 엄마 생활비로 드리기로 한 돈이고 그리고 이것 좀 봐. 우리 엄마 식당 자리 시세 조사한 거 헐값에 넘기게 해서 니네 카페 차린다고 한 대화 내용도 있어. 이것도 다 계획적으로 한 짓이지? 순간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뺨을 때리려고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더 빨랐죠.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 증거 다 있어요. 어머님과 신우이가 공모해서 우리 엄마 식당 자리 가로채려고 한 거, 돈 빼돌린 거, 심지어 사기 결혼까지 준비한 거. 이 망할려니. 돈 좀 번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 시댁 망신 다 시키고. 그때였어요. 신우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니 저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언니가 뭘 안다고. 우리 보고 사기 결혼이래. 그래, 내가 다 털어놓을게. 오빠도 처음부터 언니 돈 보고 결혼한 거야. 우리가 다 계획한 거라고.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는 신우이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너 지금 무슨 소리야? 남편이 소리를 질렀지만 신우이는 이미 걷잡을 수 없었어요. 그래, 다 말할게. 오빠가 처음부터 언니네 회사 규모 알아보고 접근한 거야. 나중에 식당 자리까지 노린 거고 우리가 다 계획한 거라고. 그 순간 저는 신우이의 뺨을 내려쳤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가방에서 이혼 소장을 꺼냈어요. 여보, 이제 됐어요. 여기 이혼 소장이에요. 당신이 훔친 돈 다 토해내세요. 안 그러면 고소하겠어요. 남편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됐어요. 이제 식당이나 하는 집이랑 이혼하고 더 좋은 데로 장가가세요. 아, 근데 그 전에 우리 엄마 돈부터 다 토해내시고요. 이혼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모든 증거가 명백했으니까요. 신우이는 결국 파혼하고 성형수술도 부작용이 와서 얼굴이 망가졌대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제 돈이며 신우이가 벌인 돈 문제까지 변제한다고 집까지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홀가분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다시 식당을 시작했어요. 이름도 그대로 엄마의 밥상이에요. 옛날 단골 손님들이 아름아름 다시 찾아주셔서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대요.
저희 가게를 촬영하고 싶다고요. 엄마는 거절하셨지만 저희는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 시댁 식구들과 마주칠 때가 있어요. 예전처럼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지는 못하더군요. 시누이는 빚쟁이들에 시달리다가 지방으로 도망갔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절에 다니면서 참회한다는데. 남편은 회사에서 잘리고 현장에서 일한다는 소문도 들리고요.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진짜 잘난 사람은 남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이제 저는 엄마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세요. 어제는 우연히 동네 마트에서 시어머니를 마주쳤어요. 여전히 여유로운 척하는 겉모습이었지만 장바구니에는 가장 싼 물건들만 가득했죠. 저를 보자 황급히 고개를 돌리시더군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들의 오만함이 결국 그들의 발목을 잡은 것 같아요. 우리 엄마를 무시하고 이용하려 했던 그들의 계획이 결국 자신들의 몰락을 가져왔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엄마의 밥상에서 엄마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있어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켜드릴 차례니까요. 그리고 우리 쌍둥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어요.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